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시간, 한 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네, 허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요즘 길 가다 보면은 자주 보실 겁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일단 전동 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정확히 뭡니까? 지금까지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로 움직이는 1인승 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비교적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이라 무엇에서부터 무엇까지가 퍼스널 모빌리티다라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마도 세그웨이일 겁니다.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 주변에서 전 종종 봤었거든요. 꽤 유명한 제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그웨이가 이게 처음 등장한 게 2001년입니다. 이게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외형도 좀 신기했지만 뭐 자이로 센서나 틸트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무게 중심을 알아서 이걸 잡았는데 지금이야 이러한 센서들이 스마트폰에도 들어있지만 당시에는 흔한 부품은 아니었습니다. 네. 최고 시속이 한 20km 정도였고요. 한 번 충전에 40km 정도 갈 수 있어서 최첨단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격이 좀 지나치게 비쌌거든요. 우리 돈으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예, 뭐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네요. 그렇죠. 좀 대중적으로 인기에 끌기에는 조금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이게 비싼 것도 문제였지만 2012년 중국의 스타트업인 나인봇이 이 세그웨이를 모방한 제품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그웨이는 나인봇을 고소를 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오히려 2015년에 나인봇이 세그웨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짝퉁이 원조를 넘어선 거라 이렇게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예. 이때부터 대신 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더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기기들 어떤 제품들이 나왔습니까? 뭐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뭐 전동 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의 세그웨이는 안정적이긴 했지만 좀 문제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40kg 가까이 됐으니까요. 네. 어허. 근데 최근에 이와 함께 뭐 별도로 핸들이 없거나 뭐 바퀴 하나로 달릴 수 있는 외발 전동 휠과 같이 좀 더 간단한 구조의 제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크기도 작아지고 무게도 절반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예, 뭐 모양하고 무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싸면 살만할 텐데 네. 가격이 얼마나 줄었나요? 이 좀 솔깃하실 건데요. 예. 가장 저렴한 전동 힐이 한 40만 원도 안 됩니다. 아, 많이 1,000만 원대에서. 저렴해졌네요. 네, 많이 저렴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뭐 속도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배터리가 약간은 더 짧을 수도 있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두 바퀴가 달린 전동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한 나인봇의 미니입니다. 나인봇 미니인데 일종의 미니 세그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꽤나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앱을 설치하면 탑승법을 알려주는데 이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제한 속도가 5km밖에 안 되고 교육을 다 받아야 이 제한 속도가 풀리게 됩니다. 예. 또 원격 조정이 가능해서 뭐 예를 들어 나인봇이 조금 멀리 있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뭐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손오공이 근두운 부르는 것처럼 이 나인봇을 부를 수가 있겠네요. 참 신기하네요. 네. 네, 저희가 또 앞서 출퇴근 통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뭐 출퇴근할 때 이거를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또 부를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편리하긴 한데요. 문제가 이게 세그웨이, 뭐 미니 세그웨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타고 사무실에 왔을 때 보관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네. 차 트렁크에 실어놓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외발 전동 휠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의 기기지만 바퀴가 하나라는 건데요. 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네네. 것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예전에 그 서커스단에서 하는 외발 자전거하고 형태가 불도 비슷한 나오네요, 것이 지금. 네네.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분들이야 엄청 잘 타시지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타보면 좀 불안하기는 할 겁니다. 네. 근데 뭐든 뭐 익숙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외발 전동인들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그런데 뭐 주로 페달을 접을 수 있고 끌고 다닐 수 있는 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네.
뭐 지금 설명해주신 기기들을 자전거 정도 탈 수 있는 운동 신경이면은 크게 소화하는데 무리 없을까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네, 자전거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자전거도 겁나서 잘 못하거든요. 그럴까요? 넘어질 것 예. 같아서. 저처럼 좀 겁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기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전동 휠이 그 생각보다 타기 어렵진 않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심리적인 불안해요. 부담도 네. 있고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전동 휠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손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평소엔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중심을 잃었을 때 잡을 곳이 없고 하면은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게 전동 킥보드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킥보드에 이게 모터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세그웨이처럼 뭐 균형을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고 해서 확실히 타는 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 킥보드를 왜 발로 안 구르고 자동으로 가나 했더니 전동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으로 알아서 가고 이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좀 비슷한 놀이기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싱싱이라고 네, 했었나요? 맞아요. 이게 네. 뭐 손잡이에 술도 달고서 뭐 열심히 달렸는데 네. 아무래도 킥보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외발보다는 훨씬 타기 쉬울 것 같아요. 손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동 킥보드 타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가운데서 가장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이 전동 킥보드, 이게 또 좋은 점이 보통 이제 전동 휠보다 좀 더 가볍습니다. 전동 휠들은 모두 무게가 10kg이 좀 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대부분 한 8kg 정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접이식 구조라서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그 전동 휠은 또 바퀴가 2개건 하나건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붙으면 뭐 속도 방지턱이라든가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는 달리기 힘들어지는데 전동 킥보드는 핸들이 있어서 그런 부담감은 조금 적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예. 전동 킥보드 역시 바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을 고스란히 어떻게 좀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 휠과 마찬가지로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속도를 조금 낮춰서 해야 좀 안전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꽤 빠른 것 같거든요. 네, 최고 속도가 한 25km 정도까지 가고요. 네. 사실 시중에는 뭐 속도가 한 시속 90km까지 아우, 나가는 그런 굉장히 전동 빠르네요. 킥보드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마다 속도 제한을 이제 걸고 있는 겁니다. 25km도 꽤 빠른 속도인데요. 네. 게다가 뭐 차량이 아니고 그대로 바람을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체감이 들 텐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뭐 사실 이게 저희가 걷는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긴 하죠. 모든 이동수단이 그렇고요. 네. 조심해서 타기만 한다면 이런 기기들이 다른 이동수단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전동 휠이라든가 전동 킥보드를 어디서 타야 할까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인도라든가? 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들 네. 생각을 하세요. 예,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차도에서밖에 못합니다. 아, 차도에서요. 그래요? 예, 차도에서밖에 아직은 못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아까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원에서 타시다가 잘못하면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 많이 봤는데 공원에서 사시는 네, 분들 그게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시는 잘 거군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네. 저도 아까 잠시 인도에서 타기는 했지만 따지자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네. 어허. 네, 선진국들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어떤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모호한 위치에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그 퍼스널 모빌리티 제조업체의 대표님의 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는 분들도 내가 과연 어느 곳에서 타야 되는지 좀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또는 그걸로 인해서 사용자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매해가 지날 때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규제보다는 장려의 방향으로 해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 대표님께서 그 장려의 마음으로 이제 제도화돼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퍼스널 모빌리티 세계 시장이 2015년에 한 4천억 원 정도 규모였지만 2030년이면 이게 25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뭐 일부 매니아층을 위한 기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용적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이미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현실적인 규제나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동 휠이라든지 킥보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타실 테니까 여건이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허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